안녕하세요. 연애코치랩입니다. 살면서 술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한 잔의 술, 딱 한 번의 실수가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어쩌면 연애사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재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친구의 친동생과 선을 넘어버린 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폭파시키세요. 그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술김에 저지른 실수라는 말을 참 쉽게 사용하곤 합니다. 마치 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원래의 나는 온데간데 없고 어떤 다른 존재가 내 몸을 조종해서 벌인 일인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술은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마법의 물약이 아닙니다. 술은 그저 우리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열쇠에 가깝습니다. 평소에는 이성과 사회적 규범이라는 단단한 자물쇠로 굳게 걸어 잠갔던 문을 술기운이 스르륵 열어젖히는 거죠. 그 문 뒤에 있던 것이 무엇이든 그건 원래부터 내 안에 있던 겁니다. 문이 열렸을 때 뛰쳐나온 게 순한 양이었다면 그 사람은 원래 선한 사람일 테고, 만약 굶주린 늑대였다면 네, 유감스럽지만 그 늑대 또한 당신의 일부입니다. 사연 속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에 취해 남자친구와 그의 동생을 헷갈렸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의 혼란스러움과 당혹감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헷갈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런 혼란 속에서 결국 선을 넘었다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력이 나빠서 사람을 잘못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내 연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몸을 섞는다는 행위의 무게는 술기운이라는 변명만으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은 그 행위가 벌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린 기폭제 역할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실수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제 수습을 해야겠죠. 우리에겐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 작전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적당한 핑계를 대고 헤어지자고 말하는 거죠. 성격 차이라든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든지 하는 세상의 수많은 연인들이 사용하는 그 흔한 레퍼토리 중 하나를 꺼내드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동생과는 영원히 이 일을 입에 담지 않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가장 깔끔하고 효율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당장의 파국은 피할 수 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 형제 사이가 파탄나는 비극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 본인도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는 상황은 면할 수 있고요. 이건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아주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린 것과 같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대충 강력 접착제로 붙여서 원래 자리에 고이 모셔두는 거죠. 멀리서 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금이 간 부분만 교묘하게 벽 쪽으로 돌려놓으면 완벽합니다. 손님이 와도 가족들이 봐도 그 도자기는 여전히 아름답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저 도자기가 한번 박살 났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금이 간 부분을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언젠가 누군가 저 도자기를 옮기다가 혹은 작은 진동에 의해 다시 와르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생을 시달려야 합니다. 비밀 작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나 자신을 영원히 속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워서 남은 인생 내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를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의 동생 같은 막장 드라마급은 아니었지만 연인에게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될 큰 비밀을 갖게 된 거죠. 그 친구는 이 비밀 작전을 택했습니다. 연인과 헤어지는 대신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더 잘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죄책감을 좋은 행동으로 씻어내려고 한 거죠.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연인이 자신에게 잘해줄수록 죄책감에 시달렸고 사소한 다툼이라도 생기면 내가 죄인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 라며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그 관계는 건강함을 잃고 시들어갔습니다. 비밀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만들었고 서로를 진심으로 마주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비밀 때문이 아니라 비밀이 만들어낸 그 어색하고 불투명한 관계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당장의 폭풍을 막아주는 임시 방공호가 될 수는 있지만 평생 살 수 있는 안락한 집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했던 전부 폭파시키기 작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네, 실제로도 무시무시한 과정일 겁니다. 남자친구와 그리고 그의 동생을 한자리에 모으거나 혹은 각각 만나서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서로를 오인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자초지종을요. 물론 그들이 당신의 말을 믿어줄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설령 믿어준다 한들 그 결과는 파국일 가능성이 큽니다. 남자친구는 사랑하는 연인과 혈육에게 동시에 배신당했다는 충격에 빠질 것이고 두 형제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당신은 그 모든 비난과 원망의 중심에 서게 되겠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초토화 작전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 끔찍한 길을 가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 건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린 폐허 위에서는 비로소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용서를 구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관계는 깨진 도자기처럼 이미 끝났습니다. 핵심은 마무리에 있습니다. 거짓으로 덮어둔 채 끝내는 게 아니라 진실 위에서 끝을 맺는 겁니다. 남자친구에게는 이별의 이유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진실은 칼날처럼 아플 겁니다. 하지만 이유도 모른 채 버림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실을 알고 고통스러워하는 편이 그에게도 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는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자책의 늪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 폭파 작전은 당신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이 일을 숨기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될 때 과거의 이 일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언젠가 길에서 우연히 전 남자친구의 동생과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떨까요? 그 불안감과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는 한 당신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평생을 발목에 족쇄를 찬 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한순간의 고통을 겪고 그 족쇄를 끊어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최악의 인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진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당신은 비로소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나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말처럼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나면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땅이 보입니다. 특히 이 사연에서 상대는 그냥 다른 남자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친동생입니다. 이건 이 문제의 난이도를 최상급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들은 가족입니다. 당신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사라진다고 해도 그들은 평생 형제로 얼굴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비밀 작전을 택한다면 남자친구의 동생 역시 평생 형을 속여야 하는 공범이 됩니다. 이건 그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형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당신 혼자 덮는다고 덮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세 사람의 인생에 깊숙이 얽혀버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가위로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잘려나가겠지만 그래야만 각자 새로운 실을 잡고 자신의 삶을 다시 짜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저는 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그리고 비슷한 재난 상황에 처한 모든 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물론 무섭고 끔찍하고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이라는 더 깊은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지금 당신은 드라마의 한 시즌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어설픈 열린 결말로 다음 시즌을 기약하는 대신 모든 갈등을 터뜨리고 확실한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그래야만 비로소 새로운 시즌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친구를 위한 것도 그의 동생을 위한 것도 아닌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평생 비밀의 무게를 짊어진 채 숨어 살 것인지 아니면 한순간의 비난을 감수하고 자유로워질 것인지 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난히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한 폭파 작전이 너무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로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공감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연의 주인공이라면, 혹은 남자친구의 입장이라면, 또는 그 동생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신가요?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이고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